척추관 협착증의 정의와 증상. 이 사진은 저희 병원 로비 앞쪽에 있는 사진인데 왼쪽에서 이제 두 번째가 제 모습이고요. 병원 간판에 벽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척추 질환은 왜 생기나요? 그래서 보통 협착증, 디스크, 압박 골절 이런 것들이 척추 질환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척추 자체에 로딩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척추 협착증,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와 척추 황색 인대 자체에 체중이 좀 부하되면서 두꺼워지고 퇴행이 생기는 건데 여기 보시면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에 압이 가해지면서 신경 쪽으로 눌리는 거죠. 그래서 요통이 발생하고 이후에 다리 저림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허리 통증과 함께 이제 척추 요통이 많이 생기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 아까 말씀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죠. 이게 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의 퇴행성 변화 심해지면서 관이 좁아지는데 주로 중년 이후에 나타나고 보통 60, 70대, 5, 60대에 이제 협착증이 진행되고 디스크는 외부의 충격, 염증으로 유발되는데 허리에 무리한 외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고 보통 1, 20대부터 10대부터 100세 노인까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병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척추 질환은 이런 퇴행성 병변으로 이제 생기게 된다. 하중이 증가하면서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병인가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게 디스크고 이게 신경 통로입니다. 노란색이 양쪽 나가는 신경이고요. 이 중심에 척수가 있는데 이 신경 통로 자체를 싸고 있는 그 막과 뼈들이 있는데 이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가 자라나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병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좁아지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신경관 주위 쪽은 그 혈관들이 많이 자라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면 눈이 빨갛게 되고 그리고 몸에도 이물질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듯이 척추관에도 염증반이 일으켜지게 되면서 순환장애 생기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고 혈액순환장애 자체가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닌데 신경 쪽으로 통로가 눌리기 때문에 신경의 흐름 자체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산소, 영양분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다리 기능, 팔다리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게 나가는 신경관, 이게 추간공 쪽인데 이 어느 정도 디스크로 인해서 공간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잘 내려가나 이 디스크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게 눌리고 마찬가지로 중심 협착증과 비슷하게 나가는 추간공이 좁아지게 되면서 나가는 신경절 부위가 꽉 눌리게 되면서 염증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 실제적으로 혈관이 막 자라면서 혈액순환을 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야기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 점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점점점점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눌리게 되면서 신경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결국 신경 지나가는 길 자체가 막히면서 혈관 자체가 더 주위에 염증반이 생기면서 생기는 그런 염증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왜 생기나?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척추 신경이 있고요, 관이 있고 뼈가 있는데 이 정상 디스크도 쭉 보시면 이제 정상 디스크가 있고 퇴행으로 디스크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간판이 뒤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탈출되게 되고 이 탈출된 디스크가 없어지게 되면 이게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게 되면 뼈와 뼈 사이 종판이 이제 퇴행이 되면서 협착증이 진행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정상 디스크에서 그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로딩이 되면서 이게 점점 누적적으로 병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퇴행성 질환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좋아지는데 이와 이런 디스크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신경관 자체, 이게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면서 척추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척추의 퇴행화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나? 척추의 퇴행화 보시면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디스크 협착증 외에도 골다공증도 척추의 퇴행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압박 골절이 생기면서 척추의 퇴행화가 진행되고 이 등과 옆구리 그쪽에 근육도 있습니다. 이런 근육 자체도 퇴행이 생기면서 뒤쪽에 후방 구조물 자체가 약화되면서 허리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신경관 자체가 더 비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뒤쪽을 잡아주는 그런 힘 있는 그런 근육 인대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로딩 자체가 누적이 되고 척추관 안쪽으로 인대가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은 이렇게 신경관이 잘 통과되는데 협착증은 이렇게 황색 인대가 비우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가는 신경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자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디스크가 낮아지면서 신경관이 이제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어디에 생기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숫자로 하면 7, 경추가 7개고 흉추가 12개고 요추가 5개입니다. 그래서 7, 12, 5, 7시, 12시, 5시 이렇게 그 암기를 하는데 이 레벨 중에 제일 이제 흔하게 생기는 게 4, 5번이죠. 여기 보시면 4, 5번에 계단식으로 척추 전방 전이층이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시는데 협착증은 주로 4, 5번 쪽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관절 가동 범위 자체가 4, 5번 레벨에서 제일 많이 이제 생기는 거고 우리가 굽혔다 폈다 보시면 이제 섹션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고 좌우측으로 꺾고 그리고 돌리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4, 5번에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레벨마다 이 증상이 달라지는데 S1이 천추 1번 신경일 경우 주로 뒤쪽 5번 신경, 4, 5번일 경우 5번 신경 눌리는데 옆다리 쪽으로 해서 엄지발가락까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 5번 레벨이 제일 많이 생기고 3, 4번과 5, 6번 쪽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더 퇴행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착증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생기는가? 지금 사진을 계속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동그라미로 까맣게 보이는 것이 척추관이 완전히 막혀있는 소견이고요. 이게 다 뚫려있는 소견인데 일단 직업적으로는 보통 앉아서 장시간 일을 하는 그런 직업군의 회사원이나 일반 사무직에서 많이 생기고요. 이게 트랙터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전동을 하는 그런 자체의 기구에 오래 앉아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 운전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전동 그 차를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협착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택배 일을 하시거나 허리를 자꾸 숙였다 폈다를 반복하시는 걸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퇴행 자체는 비만 환자에게 많이 생기죠. 물론 60대 청춘 보면은 이런 책도 있는데 60대 청춘인데 이때부터 협착증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게 10대, 20대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생겼던 그런 것이 60대의 증상을 보이는 거죠. 이와 더불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협착증이 생기고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도 많이 생기고 선천적으로는 척추관이 좀 좁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구 자체 눈의 크기도 사람마다 좀 다르듯이 척추관의 크기도 사람마다 좀 다른데 좁게 태어난 경우 그리고 이렇게 후종인대 골화증이 생기는 아시아 사람, 우리나라 일본 사람 위주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협착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악화시키는 자세는 일단은 척추를 뒤로 젖히면 보통 협착증 환자들이 잘 못 버텨 합니다. 숙이면 좀 편안해 하는데 이게 자체는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비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굽힘 자세를 이제 밑에 순서를 보시면은 허리를 굽히면은 되게 신경관이 넓어져서 일시적으로 편안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척추의 전만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척추를 뒤를 싸고 있는 후관절과 인대에 피로도가 증가되면서 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면 협착증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편한 자세를 계속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그런 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스트레칭을 하되 많이 숙이는 것보다 뒤로 많이 젖히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착증의 저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 자체가 혈관 자체가 많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염증 반응처럼 이렇게 압박되어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파행의 그런 두 가지. 제일 이제 정형외과 시험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내용인데 혈관성 파행과 이 신경성 파행, 협착증이라는 파행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성 파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동맥의 질환인 경우인데 위치가 다리 근육 위에 국한되어 있고 협착증은 엉덩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이 통증 방향이 혈관성 같은 경우는 원위부 발끝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대신 협착증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많고요. 악화시키는 자세가 좀 감별 포인트인데 혈관성 파행 같은 경우 많이 걷게 되면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가지고 쉬어야 되고 자전거 타기 할 때도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요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가만히 서 있는 자세 자체가 힘들게 되고요. 호전 같은 경우는 혈관성 파행은 그 보행을 하다가 제자리에 쓰면은 바로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신경관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구부리는 자세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호전될 수 있게 됩니다. 저리는 것과 마비가 같이 나타나는가? 뭐 제가 처음 이 사진은 제가 외래에서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눌리는 신경에 따라 이렇게 증상이 보이는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면 요추 1번 신경, 천추 1번 신경, 노란색은 이제 요추 5번 신경인데, 이 신경마다 이렇게 다리 저림 증상이 다 나타나고, 발바닥, 발끝 이런 식으로 아픈 부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마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저림과 다르게 이 요추 4번 신경이 마비될 경우는 다리를 이제 무릎을 쳐서 그 무릎을 이제 펴는 힘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요추 5번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고 발목을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제한이 되고, 천추 1번 신경은 발목을 내리는 운동이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저린 것과 마비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따로 무증상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으니 이거는 감별 포인트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바닥 같은 경우도 그 발바닥이 아파서 내원하시면 주로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에서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족부 통증 같은 경우도 척추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 증상의 차이, 상당히 많이 다룬 내용들일 건데요. 간단히 보면은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보통 숙일 때 많이 아프고, 협착증은 뒤로 젖힐 때 관이 좁아지니까 아프게 되는데, 디스크 자체는 급격히 발병하고 강한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이 생기고 비교적 빨리 회복됩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서서히 발생하고 은은하고 지속적인 다리 저림 및 마비가 느린 회복이 이제 생기는 거고, 사진 보시면 디스크가 뒤로 눌리는 거고 신경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감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통증이 거의 없는데 협착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라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사진 보시면은 이게 뼈 사이에 엑스레이를 나타나는 거죠. 척추의 높이고 디스크의 높이, 신경관의 높이,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되고, MR 찍어보면 나가는 신경 자체가 이렇게 눌려있는 소견이 보이죠. 추간공 탈출증이죠. 그리고 이게 척추 분리증. 그 분리증이 있어도 나가는 MR상 보면 신경이 완전히 다 막혀 있지는 않은 소견이 보이고, 디스크가 다 닳아서 없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MR 찍어보면은 또 신경은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은 이렇게 디스크가 좁아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 판단될 수 있지만, 이렇게 디스크 자체가 신경을 누른 경우는 있고, 혹자들은 이렇게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협착이라는 건 보통 엑스레이로 판단을 이제 받으시고 통증의학과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진단은 MR을 찍어서 확실하게 보는 것이 이제 정확한 진단입니다.